안녕하세요. 메가변리사 디자인보호법 전임 유시윤입니다. 오늘은 제62회 변리사 시험 고득점자 인터뷰 디자인보호법 편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디자인보호법 고득점 하신 우리 합격자분들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고 전체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보호법 점수 어느 정도 맞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2회 변리사 시험 합격하게 된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강태원입니다. 수험 기간은 1차 때 병행한 한 학기와 전업으로 1년 공부했었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디자인보호법 62점을 맞아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2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장연교라고 하고요. 저는 수험 기간은 직장을 다니면서 2년 공부하고 전업으로 1년 공부해서 총 3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62회 시험에서 디자인보호법은 61점 받았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고득점을 하셨는데 오늘 인터뷰가 좀 의미 있을 것 같은 게, 한 분은 완전 이제 수험 기간이 되게 짧은,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생동차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이신 거고, 그 다음에 유리 이제 장연규 변리사님은 또 직장을 병행하시면서 또 동체 합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인터뷰가 될 것 같고, 두 분이 이제 미래 이제 후배 변리사님들을 위해서 꿀팁 많이 전수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택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변리사 시험이. 그 선택 과목 이제 수십 개 중에서 디자인보호법을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이번에는 장연규 변리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요. 근데 뭐 하이브리드 GS 듣고 실전 GS 듣고 민사소송법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선택 과목 공부 시작해야 될 시기에 더 이상 새로운 거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보호법으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공이 전기전자라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 회로이론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학부 때 배웠던 내용 말고도 새로운 내용을 좀 배워야 된다는 점이랑, 그다음에 시험을 치려면은 좀 고학력 계산기가 필요한데 그게 너무 비싼 가격에 새로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어서 그러면 1차 때 공부했던 디자인보호법을 하면은 좀 커리큘럼상 부담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비슷한 어떤 사유로 디자인보호법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한 것 같나요?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추천 한번 해주세요. 꿀과목입니다. 디자인보호법 하세요, 여러분. 디자인보호법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이제 동차 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동차분들은 디자인보호법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에서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든 이제 민소, 특허, 상표 이런 것들을 점수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해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디자인보호법 선택해서 이번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받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자인보호법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는데 1차 하면서 좀 2차를 어떻게 대비할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좀 하세요. 1, 2차를 동시에 과연 1차에서 대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번엔 강태원 변리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허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이제 2차에도 똑같이 보게 되는데, 이게 처음 해보면 알겠지만 전혀 뭔가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는 내용은 맞는데 이거를 좀 답안지로 글로 쓰는 것도 좀 힘들고, 무엇보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문제 출제 경향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를 디보법을 엄청 잘한다고 2차에서 고득점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2차에서 공부를 할 때 1차 때 탄탄하게 해놓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또 많이 쏟아야 되니까 그냥 1차를 좀 건실하게 잘 해놓는 게 2차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연규 변리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강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도 1차, 2차 시험이 완전 다른 시험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두 과목이 결국 같은 과목이고 같은 판례고 같은 심사 기준 안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냥 1차에서 열심히 판례 암기하고 이렇게 조문 암기하고 심사 기준 암기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2차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1차 공부를 오래 하기도 했고 1차 때도 디자인 보호법 열심히 공부했어서 2차 준비하면서 좀 암기가 덜 돼 있거나 아니면은 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든 지어짜내서 쓰는데 1차 공부했던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1차 때 뷰 디자인 보호법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테마 보셨나요? 네네, 봤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연달아서 보니까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저는 어차피 같은 강사님이 쓰셨으니까 문장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타일도 비슷하고 책 구조도 비슷하고 해서 그냥 같은 책을 보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1차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 이론 강의 열심히 듣고 이제 문제집 열심히 막 풀면서 하는 것 같은데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1차 대비해서 디자인 보호법은 이제 판례나 심사 기준 좀 중요하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판례랑 심사 기준을 좀 습득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셨던 공부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판례는 유시민 변리사님 강의를 듣게 되면 판례 했던 집 같은 거를 PDF로 제공을 해주시는데, 판례 원문에는 이제 글로 써져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이거는 볼록한데 확인 대상 디자인은 오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구문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판례 위에 있는 그림들을 실제로 매칭을 시켜가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지금 판례가 설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좀 판례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도 보통 좀 비슷한 디자인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걸로 예상을 했어서 많이 비슷하게 나왔을 때 그 판례가 설치한 대로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안 포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읽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변리사님 실전 GS 듣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같이 해독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렇게 했고 딱히 답안지에 제가 심사 기준을 적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영규 변리사님은? 저도 이제 강태원 변리사님이랑 비슷하게 판례를 볼 때는 먼저 도면 그림 먼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안 포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이제 유시민 변리사님이 강의하시면서 막 판례에 같이 색칠해 주시고 막 OX 크게 표시해 주시는 거 있는데 그거를 다 같이 크게 표시해서 그 내용 위주로 많이 암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답안지에 꼭 써야겠다 싶은 내용 한두 줄을 제일 먼저 파트별로 암기하고 그다음에 좀 중요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되는 한도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좀 더 범위를 넓혀가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판례하고 심사 기준 분량이 꽤나 많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 분들께서 디자인 보호법 패스하면 되지 판례 심사 기준까지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 정도는 공부를 해 주셔야 그래도 두 분 다 디자인 보호법 60점 이상 맞으셨으니까 이제 후배 변리사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판례 심사 기준을 공부하시면 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이제 2차 시험 공부 시작했을 때 가장 막막한 게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암기해서 써야 되는데 책을 안 보고 대뜸 이제 GS나 이런 데 가가지고 쓰라고 하면 굉장히 힘에 부치고 그런데 이거는 디자인에 한정된 건 아니고 특허든 상표든 디자인든 민소든 기본 강의 완강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그런 쓰려고 하는 공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민소의 경우에는 기초 GS 때 거의 그냥 책을 베끼듯이 썼는데 그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례집을 열심히 해독하니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5월부터는 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최대한 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기초 GS를 하면서 이제 출제되는 부분들을 파악을 했으니까 한 4월 실전 GS는 미리 논점을 제공받아서 제가 그 논점들은 확실하게 좀 암기를 해놓고 가가지고 최대한 책을 안 쓰는 방향으로 답안 작성을 했고
디자인 보호법도 한 3회차, 4회차 정도까지는 저도 책을 보고 썼던 것 같은데, 이제 그쯤 되면은 디자인 보호법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판례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에 보이면서 저도 이제 책을 안 보고 쓸 수 있는 정도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회차부터는 책을 안 보고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럼 1회차에서 뭐 3, 4회차 갈 때까지는 되게 심적으로 힘든 시간들이었겠네요. 약간 민소 GS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되나? 약간 이런. 네네, 그렇죠.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은 특허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또 자신 있게 썼던 것 같고, 디자인 부분은 계속 보면니까 이게 중복이 돼서 네, 쉽게 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꺾이지 않는 네, 맞습니다. 마음인 거죠. 그냥 안 돼도 계속 네. 써보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미루지 말고 일단 바로 그냥 이제 암기하고 쓰는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거죠. 자연규 변호사님도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민사소송법이 저희 마지막에 메가에서 그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거 치기 전까지는 책을 못 뗐거든요. 계속 책을 보고 썼었는데 이제 모의고사 때 딱 한 번 책 안 보고 써보고 그러고 나서 암기량을 막 늘려서 결국은 이제 시험장 가서 책 안 보고 써서 합격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책을 너무 빨리 못 뗀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보호법은 저도 한 1, 2회차까지는 책을 보면서 썼는데 3회차부터는 책을 보면서 쓰다 보니까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써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3회차부터는 안 보고 생각나는 것만 써보자 하면서 써봤는데 그래도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은 책 놓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뭐 디자인 보호법 문제만 봐서 저는 모르겠지만 사실 문제마다 이렇게 되게 난해한 문제, 기존에 대비를 못 해봤던 문제들이 출제되기 마련인데 그런 걸 딱 시험장에 가서 딱 봤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고 답안지를 써 내려 나가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연규 변호사님.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써보자 하면서 보이는 쟁점을 막 써내려 가다가 중간에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우고 다시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보이는 쟁점부터 저는 빈 종이를 내는 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보이는 걸 어떻게든 쓴 게 좀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 약간 난해하다라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제를 잘못 읽은지 모르겠지만 난해하다고 느꼈던 거가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묻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의 여건 절차 이런 거를 되게 꽉꽉 채워서 분량을 최대한 채운다는 느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문제들은 다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연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내가 아는 한도에서 보이는 쟁점부터 써 내려간다. 이것도 맞고 강태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다고 생각한 대로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시험장에서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커리큘럼, 제 강사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꼭 좋은 말씀만 해주시진 않아도 되고요. 일단 두 분 다 메가벨리사 커리큘럼을 수강하셨다고 하시니까 1, 2차 통틀어서 제 커리큘럼 중에서 어떤 강의를 수강하셨고 그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그 것들이 뭐냐면 하루에 디자인 몇 시간 공부해야 되냐 뭐 매일매일 하지 않으셔도 뭐 주에 1회 뭐 1일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공부하는 거냐 이렇게도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일단 1, 2차 강의 전부 다 유시문 변리사님 강의 있는 거는 다 수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보호법이 강의 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게 다 수강하는 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저 혼자 정리하는 것보다 강사님이랑 정리하면 더 이제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저는 강의는 다 수강을 했고요. 1차 준비할 때는 저는 특허법이랑 상표법이랑 디자인 보호법이랑 3개 다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시간 분배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2차
할 때는 4월 달부터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 최소한 30분은 투자한다 해서 평일,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투자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1차는 이제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들었었고, 2차 때 유시윤 변리사님 기본 강의랑 그다음에 6월 개강하는 실전 GS 이렇게 2개 들었는데요.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어떻게 2차에서 디자인 보호법이 출제되는지 출제 유형 확인하는 거랑 그다음에 1차를 치고 기본 강의까지 이제 디자인 보호법을 전혀 공부를 안 한 상태니까 휘발된 내용을 좀 복귀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 공부 시간은 저는 매일매일 1시간 반 정도? 그다음에 막판 가서는 좀 민소나 이런 것도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되니까 마지막은 한 1시간 정도로 좀 컴팩트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은 이제 1차 강의 하시는 분들이 2차 강의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가시는 케이스가 장윤기 변리사님처럼 있으신데, 굳이 제 강의를 2차 때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1차 때 제가 메가에서 하는 온라인 모의고사를 제가 봤었는데, 그때 이제 해설 영상이 변리사님마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 해설 영상을 봤는데 유시윤 변리사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서 뭐 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 2차 시험 다른 과목들을 누구 강사님께 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던 도중에 이제 메가를 선택하게 됐는데, 저는 1차 때 다르더라도 유시윤 변리사님을 제가 선택한다고 해서 제가 뭐 합격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네,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다 테마를 보신 거네요. 테마를 보셨고, 그러면 기본서 테마 디자인 보호법 보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테마 디자인 보호법 활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강태현 변리사님. 디자인 보호법에 한정되는 그런 활용법은 아닌데, 특히나 산재법에서 좀 많이 썼던 방법인데, 그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쟁점들을 그냥 하나의 목차처럼 외우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의 유사라는 큰 주제가 있다면은 안에 이제 뭐 공지된 디자인일 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했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명확하게 주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이게 디자인의 유사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기본 내용들을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특히 그것이 공지된 디자인일 때라는 좀 판례를 덧붙여면 좀 인상이 좋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 쟁점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싹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재를 특별히 활용했다기보다는 회독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변리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중요도를 체크를 해주시는데, 저는 회독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하는 게 아니라 뭐 S급으로 찍어주신 거 제일 먼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A급은 뭐 2주제씩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이제 암기를 촘촘하게 하기보다는 빨리빨리 훑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해서 좀 중요도별로 차등을 두고 교재를 회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게요. 뭐 1차 강의가 사실 커리큘럼이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있고,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있고, 그다음에 파이널 강의 이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제가 특강으로 판례나 심사기준 특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1차 혹시 디자인 보호법 몇 개 맞으셨는지 기억나세요? 10개 중에? 10개 맞았습니다. 오, 10개 맞았습니다. 오. 그래, 쉽지 않았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렇다면 1차 강의, 이제 제 강의 중에서 추천할 게 있다면 어떤 강의가 있을지? 저는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추천드리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객관식을 공부하다 보면은 선지 하나하나에 엄청 막 신경을 써서 이거 왜 맞지 왜 틀리지 이런 거를 몰두해서 보게 되는데, 유시윤 변리사님이 문제 풀어주시는 거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안 중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 주시거든요. 뭐 이거
당연히 틀렸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실 때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넘어가야 빨리 문제가 풀리는구나라는 거를 좀 터득을 해가지고 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스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가 그래도 좀 괜찮던가요? 네, 저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강의는 이제 두 분 다 들으셨으니까 2차 강의에 대해서도 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의가 있다면 한번 추천해 주세요. 강태현 변호사님부터. 기본 강의 그게 제일 담백하게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0점만 넘기면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강약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놓고 좀 잘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좀 버리고자 했는데 저는 그거를 유시민 변리사님께서 강의 시간 계속 좀 짚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약간 회독을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강의 같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GS를 듣긴 했는데 온라인 GS가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2차 준비하면서 사실 매일매일 공부한다고 하지만 암기를 빼먹지 않고 안 밀리고 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GS를 듣다 보면은 GS에서 매주 분량, 주제가 정해져서 이제 그거를 이번 주에 써야만 하니까 그 분량을 또 어떻게든 암기해서 또 써보고 또 암기해서 써보고 하는 과정에서 암기가 좀 빠르게 많이 보완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좀 난해하거나 지엽적인 문제도 내주시는데 그게 어렵더라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했던 게 사실 올해 좀 디자인 보호법 문제가 난해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음에도 어떻게든 답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특히 동차분들이 막 이제 민소, 특허, 상표 이런 거 쭉 하다가 뭐 어느샌가 6월 막 되고 이러니까 6월에 실전 GS 이거 하나 듣고 시험장 가도 돼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두 분 해보신 입장에서 일단 민특상 열심히 하다가 디보 뭐 기본 강의 그 전에 듣든 이렇게 해서 이제 6월에 딱 GS 해가지고 하는 요 커리큘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온라인 GS 일정에 대해서 좀 여쭤봤을 때 작년에는 아마 5월 했던 것 같은데 올해 6월에 하신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6월 이제 끝나고 종강을 하면은 사실 7월인데 그러면은 3주, 4주 네네. 그러면 이제 뭘 새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배웠던 거를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그걸 정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정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디자인 보호법 GS를 언제 보통 개강하는지 모르고 그냥 6월 달에 개강을 하니까 당연히 이때 하나보다 하고 우선 수강을 했어서 바로 듣고 바로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 친 게 저는 오히려 좀 좋았던 게 제가 5월 달에 GS를 듣고 6월 한 달이 더 있었다고 해도 그만큼 디자인 보호법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오히려 시험 직전에 많이 써보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 감 그대로 살려서 쓸 수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6월에 기세를 네. 이어가가지고 7월에까지 그냥 쭉 가는 두 분의 추천을 받아 제가 열심히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분 다 동자 합격자시고 약간 그래도 이제 스토리가 좀 다르시니까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강태현 변리사님께 생동차 공부 기간이 그럼 정확히 만으로 한 1년? 네. 이신 거예요? 딱 1년? 근데 병행 거의 못했던 것 같아서 대충 1년으로. 네, 그래서 네. 1년 만에 변리사 시험 꽤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변리사 시험을 디자인 보호법도 고득점 하셨고 그리고 상표도 꽤 고득점 하셨죠? 뭐 다른 분들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서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높게 나와서 네, 고득점이지 않을까. 동차분들의 그 가장 챌린지 부분은 암기거든요. 그래서 암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교수님이 채점을 하시니까 최대한 교수님의 비위를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가독성이 좋은 것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요.
옛날에 채점평을 놔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채점평을 읽어보니까 꼭 빠지지 않던 게 글씨가 너무 나쁘다, 학생들이.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고, 뭐 들여쓰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특히 사안 포섭할 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숫자 1, 숫자 2 이렇게 좀 번호를 매겨서 줄마다 이렇게 사안 포섭을 하면은 혹시 훨씬 제가 봤을 때도 사안 포섭이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최대한 가독성이 좋게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강태현 변리사님이랑 비슷하게 사안 포섭에 좀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우선 모든 과목에서 강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면은 판례를 좀 논리 단위별로 많이 끊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 단위를 제가 제일 먼저 뼈대를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안 포섭할 때도 그 단위대로 다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다 포섭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답안에서 사안 포섭 길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답안 양 자체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큼 분량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암기할 때는 저는 좀 단순히 읽는 것보다 계속 현출을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 현출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쓸 수 있는 언어로 계속 내뱉다 보니까 암기를 점수로 가져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현교 변리사님은 이제 직장을 좀 병행하시던 기간이 있으셨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 병행하고 이제 저녁에 공부하기가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1차를 그래도 조금씩 대비를 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잠을 좀 줄이고 한두 시간 잠을 줄인다고 생각하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뭐 저녁을 먹고 한 30분 정도 짧게 자고 일어나서 한 4-5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고요, 평일에는. 대신 주말에 좀 빈틈없이 공부를 하자 싶어서 주말에 다른 약속 같은 거 잘 안 잡고,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뭐 아침에 눈 뜨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뭐 10시간이고 11시간이고 쭉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동차 합격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 변리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동차로 붙을 수 있냐, 2차 어려운데 거의 5개월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붙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후배가 있다면 동차 합격의 내 필살기는 뭐였다를 좀 간략하게 강태현 변리사님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성향은 좀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좀 생각을 하고 돌이키면서 좀 스스로 피드백하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공부 시간이 작은 동차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답안 작성을 하면은 부족한 부분들 스스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암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쓴 답안이 가독성이 안 좋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자기가 제일 잘 알게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짧은 기간에 좋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AI가 갑자기 급속한 발전을 이룬 그 계기가 그거거든요. 재기 개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해독을 하시든 문제풀이를 하시든 뭐 2차 답안지를 쓰든 암기를 하든 간에 그냥 되게 맹목적으로 그냥 책을 그냥 읽어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좀 자기 실력이 좀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태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내가 못하는 게 뭔가 이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장현교 변호사님도 한번 본인만의 그 필살기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저는 좀 정보들이 엄청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데, 내가 뭐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듣기로 결심을 했으면 강사님 말을 듣고 좀
믿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고 많은 수험생을 받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그분들의 말을 믿고 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판례를 좀 촘촘하고 세밀하게 암기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누군가는 이제 두 분처럼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그런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고 뭐 마음이 흔들리고 뭐 걱정되고 불안할 때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실력이 쌓이면은 나에게 맞는 때에 합격이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실력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태현 변리사님. 동차생의 경우에는 특히 민소 GS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할 건데 저도 그랬듯이 시험장 갈 때까지는 결코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동차 합격생 분들께서도 자기가 붙을 거라는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동차 때 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2차 공부를 또다시 해야 기득이라도 붙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절대 후회하는 시간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62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인터뷰 디자인보호법 고득점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가졌는데요. 두 분께서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변리사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 많이 전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도 많이 추천해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